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8강 시간으로서 304번부터 31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0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04번. 강제 경매를 집행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맡긴 공적 증서로서 강제 집행에 근거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 이행하라는 판결이니까 강제 집행 권원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송에 진 사람이 역시 집행권에 해당이 됩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 가집행 임시 집행이지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고가 되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집행권이 됩니다. 4.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역시 집행권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 이거는 그냥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 물건일 뿐입니다. 집행 확정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은 아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즉 채권의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강제 집행에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걸 구하는 거니까 30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는 대상물, 그럼 할 수 있는 대상물을 골라보면 되겠죠. 할 수 있는 거 바로 토건입강공 똑같습니다. 토건, 입광공. 자, 토건입강공을 먼저 찾아보죠. 토지, 맞죠? 건축물. 자, 자동차 아니고 광업재단, 공업재단. 자,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 그러면 자동차 딱 나오죠? 바로 자동차가 답이 되는 겁니다. 30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30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번. 중개업자의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중개업자는 매수 신청 대리 시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맞고요. 3. 이의 경우 수수료 이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4. 중개업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고요. 5. 4의 경우 확인 설명할 서면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온데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는 문제니까 30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조세포탈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집행 면탈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손치자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채타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악의 플러스 적극적 가담인 경우입니다.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라. X. 5.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없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없답니다. 없다. 옛날에는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전에 이게 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 X 답이 두 개인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18에 제가 응용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걸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있다가 되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가 그럼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냐? 그러면 그 진정 명의 회복을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자체는 계약이 아니라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 바라고 307번은 일단 제일 중요한 답은 명의수탁의 경우에 제3자가 수탁자에게 배매에 적극 가담해서 매매한 경우에 그게 절대적 무효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번은 4번과 5번이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0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맞습니다. 사실혼은 2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할 유효로 된다. 약정시로 소급하지는 않고 결혼한 때부터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3.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4.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 자체 갖고는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법률상 무효로 하는 거지. 자, 맞습니다. 5. 갑, 신탁자와 친구, 을,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보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을 구하니까 30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0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번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명의신탁 약정 1번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자, 부부 쌍방이 서로 알면서 부동산 구입해갖고 배우자 명의로 할 때는 특별하게 조세 포탈이나 이런 목적 없이 할 때는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조세 포탈 또는 조세 포탈을 하려거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고 3. 부동산의 위치한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3인도 됩니다. 구분 소유를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3인이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 이 경우도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담보 등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담보 역시 X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의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역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309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2006년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도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고 이 을이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뒷돈은 갑이 된 거고 자,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1.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갑이다. 아니죠. 을이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았으니까 을이 되는 겁니다. X. 3.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갑이 X토지를 어떤 새로운 병에게 타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매도하는 계약 유효합니다. 뭐 사서 하든 뭐 어떻게 나중에 받아갖고 주도하면 되니까 무효는 아닙니다.
4.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 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인데 그 명의신탁, 무효인 명의신탁에 터져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5. 을이 X 토지를 정의에게 처분했어요. 을이 X 토지를 새로운 정의에게 처분을 했어요. 정의 악이야. 그걸 알고 있어요. 명의신탁 사실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악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취득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이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입했을 때 무효인 거지 그냥 악인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답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3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압과 과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2.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이 멘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3. 병이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 예, 유효합니다. 유효. 자, 맞고요. 4.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단순히 악의인 경우에는 유효지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5. 4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답니다. 대의해야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31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번 조세포탈, 강제집행이 멘탈,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없이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거는 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병이 악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은 악이든 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합니다. 자 배임 행위에만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됩니다. 틀렸고요. 2.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직접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X고요. 3. 을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갑은 직접 병에게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없습니다. 설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4.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왜 이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지만 이건 조세포탈 뭐 이런 걸 회피할 목적이 없이 갑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정이 되는 명의신탁이라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5번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죠. 회복되기 전에 병에게 처분을 했으니까 병의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이니까 31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습니다.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 소유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을 두 사이에 뭘 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누구에게서 병에게서 X 소유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1.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입니다.
두 번째, 병이 갑을 간에 명의시타는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자, 이 사실을 아는 경우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거예요. 을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3. 2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병이죠. 맞습니다. 4. 병이 갑을 간에 명의시타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걸 몰라. 그 경우에 을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건 정당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5.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 을이 제3자 정에게 이 X토지를 처분을 했어요. 처분한 경우, 정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정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인 정이 하나지 않고 선악 불문, 악이어도 취득합니다. 매매인님은 적격가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이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다 5번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1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차임 등의 증여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기에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X. 2.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아니죠. 자연인인 임차, 옛날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보호를 못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같은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틀렸죠.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자,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그 계약의 해제를 그 무효라는 걸 증명해서 소유권이 돌아갔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시 설명을 하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매도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을과 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병이 임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택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매도한 이 매매 계약이 무효해서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간 경우입니다. 그 경우 이 병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죠.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가져왔어요. 대항력을 못 갖췄어. 그때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항력을 갖췄다고 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답니다. X. 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거 수고하니까 31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습니다. 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는 순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다 취득합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이 이전에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그 이전 게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X.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시 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1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